미국 치명적인 실수 발각, 록히드 마틴 후회, 미 정밀 분석 KF-21 생산력 충격, 한국 공군 극비리 개발 6세대 전투기. 안녕하세요. 한국 방산이 세계적으로 핫이슈가 되어 관심과 질투 속에서도 수주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이 개발한 AESA 레이더에 사용된 갈륨 소자의 이름은 간 MMIC, 지라갈륨 마이크로파 집적회로로 불리는데요. 기존의 MMIC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KF-21 보람의 전투기의 레이더 성능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KF-21 전투기 및 무인기에 사용될 레이더의 냉각 방식을 공냉식으로 개발하였다고 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AESA 레이더를 수냉식에서 공냉식으로 냉각 방식을 바꾸면 부피와 무게 등이 줄어들어서 특히 덩치가 작은 무인 항공기 개발에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ESA 레이더의 냉각 방식인 수냉식과 공냉식의 장단점 등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AESA 레이더는 현대 전투기와 무인 항공기의 핵심 센서로 높은 성능을 발휘하지만 많은 열을 발생시킵니다. 이 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레이더 성능 저하, 오작동, 심지어 시스템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AESA 레이더의 냉각 방식은 매우 중요한 기술적 과제입니다. 1. 수냉식 냉각 방식. 수냉식 냉각은 냉각수를 이용하여 레이더 모듈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하고 외부로 방출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냉각수는 파이프나 채널을 통해 레이더 모듈과 열교환기를 순환하며 열을 전달합니다. 장점, 높은 냉각 효율. 액체는 기체보다 연용량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열을 흡수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냉식은 공냉식보다 냉각 효율이 높아 고출력 레이더의 열 관리에 유리합니다. 균일한 온도 분포. 냉각수는 레이더 모듈 전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레이더 모듈 내부의 온도 편차를 줄여줍니다. 이는 레이더 성능 안정성에 기여합니다. 소형화 및 경량화. 냉각수는 파이프나 채널을 통해 효율적으로 순환할 수 있기 때문에 냉각 시스템의 크기와 무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항공기나 무인기에 탑재되는 레이더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낮은 소음. 공냉식에 비해 팬 소음이 없어 레이더 운용 시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시스템 구성, 냉각수 펌프, 열교환기, 파이프 등 복잡한 시스템 구성이 필요하며 이는 시스템 유지 보수 및 관리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수 위험. 냉각수 누수는 레이더 시스템 손상 및 항공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냉각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게 증가. 냉각수와 관련 부품의 무게가 추가되어 전체 시스템 무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공냉식 냉각 방식. 공냉식 냉각은 팬을 이용하여 공기를 강제 순환시켜 레이더 모듈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하고 외부로 방출하는 방식입니다. 장점, 단순한 시스템 구성. 수냉식에 비해 시스템 구성이 단순하여 유지보수 및 관리가 용이합니다. 낮은 비용. 수냉식에 비해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합니다. 누수 위험 없음. 냉각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누수 위험이 없어 안전합니다. 무게 감소. 공냉식은 수냉식에 비해 무게가 감소되고 잔고장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더 많은 장점을 갖게 합니다. 부피도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더 강력한 레이더 성능 개발 및 장착에 효과적입니다. 단점, 낮은 냉각 효율. 공기는 액체보다 연용량이 작기 때문에 냉각 효율이 낮아 고출력 레이더의 열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균일한 온도 분포. 공기 흐름이 균일하지 않을 경우 레이더 모듈 내부에 온도 편차가 발생하여 레이더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음 발생. 팬 소음이 발생하여 레이더 운용 시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AESA 레이더는
공냉식 냉각 방식을 채택하여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시스템 복잡성을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공냉식 냉각 방식은 고출력 레이더의 열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더욱 높은 성능의 레이더 개발을 위해서는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게가 줄어든 AESA 레이더는 무인기 개발 비용 절감 등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속보, 러 외무차관, 핵실험 재개 질문에 모든 면에서 고려, 부인 안 해. 러시아가 최근 핵교리 개정을 통해 핵 사용 조건을 완화한 가운데 소련 붕괴 이후로 멈췄던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는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다. 3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에 따른 대응으로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이는 당면한 문제라고 말했다. 랴브코프 차관은 이어 어떤 것도 예측하지는 않겠지만 간단히 말해서 상황이 꽤 복잡하다고 말할 수 있다 면서 핵실험 재개는 모든 요소와 모든 면에 있어서 거듭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랴브코프 차관은 지난 9월 미국이 핵실험을 하지 않는 한 러시아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기도 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날 랴브코프 차관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예산을 요청했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서는 미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목적을 이루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랴브코프 차관은 미국이 우리를 해치고 우리가 특별 군사작전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막기 위해서 레임덕 대통령에게조차 남은 모든 기회를 사용하겠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소련 붕괴 1년 전인 1990년 이후로 30년 넘게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푸틴 대통령은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기로 약속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비준을 철회했으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이 지원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자 핵교리 개정으로 핵 사용 문턱을 낮췄다. 3. 러시아 시리아 옹호, 트럼프 정보수장 지명자의 동맹국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국가정보국 국장으로 지명한 털시 게버드 전 하원의원에 대해 영국 등 동맹국에서도 우려의 시선이 확산하고 있다. 29일 현지 시간 BBC에 따르면 게버드 지명자가 상원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D&I 국장 자리에 오를 경우 미국과 동맹국의 정보 협력 관계에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의 한 전직 관리는 게버드 지명자를 정보 분야에 아무런 경험이 없고 의심스러운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규정한 뒤 유럽 정보기관 내부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D&I 국장 인사에 대해 불만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게버드 지명자가 미국과 동맹국의 정보 협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미국 내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D&I 국장으로 지명된 게버드 지명자는 과거 러시아와 시리아의 독재 정권의 우호적인 입장 탓에 인사 발표 당시 때부터 논란이 됐다. 게버드 지명자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중립국으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러시아와 동일한 주장을 폈다. 또한 2017년에는 하원의원 자격으로 시리아를 방문해 독재자인 바샤르 아라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만나기도 했다. 당시 게버드 지명자는 아사드 대통령이 자국 민간인을 상대로 살인, 가스 등 화학무기 공격을 자행했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해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특히 그는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민간인에 대한 화학무기 공격을 자행한 시리아 공군 기지를 폭격하자 무모한 공격이라며 오히려 아사드 대통령을 편드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보 때문에 러시아 내에서도 게버드 전 의원의 D&I 국장 지명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러시아의 유명 방송인 올가 스카베예바는 최근 게버드 지명자에 대해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군사작전 첫날부터 작전 배경을 설명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했다.
그리고 시리아 정부가 벌이는 테러 분자와의 전쟁을 지지했다. 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논란에 휩싸인 게버드 지명자가 상원의 인사청문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이고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게버드 지명자가 D&I 국장이라는 요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하는 시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상원 정보위 소속인 제임스 랭크포드 공화 오클라호마 의원은 게버드 지명자와 아사드 대통령의 만남 및 과거 발언들에 대해 질문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마크웨인 멀린 공화 오클라호마 의원은 게버드 지명자는 정말 능력 있는 인물이고 상원 동료들에게도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해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인준의 자신감을 보였다.